우리가 기억하는 유관수는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힌 퉁퉁 부은 얼굴의 수영. 기록표 사진 속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녀의 전 생애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웃고 장난기 가득하며 배움에 목말랐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의 앞에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던 강철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안의 한 평범한 소녀가 왜 서슬퍼런 일제의 칼날 앞에 당당히 맞서는 독립투사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 뜨거웠던 18년의 생애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연도와 인물, 사건의 고증을 거친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군 동면 용두리 지금의 병천면에서 유관순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당시 보기 드문 개신교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유중권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는 유관순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 유관순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텃세를 부리며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꼭 있었습니다. 하루는 관순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덩치 큰 아이가 한 친구의 물건을 뺏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여섯 살 남짓했던 어린 관순은 도망치기는커녕 그 아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내가 힘이 세면 남을 도와야지 어찌하여 괴롭히느냐. 당장 사과하지 못할까? 그 기세에 눌린 아이는 결국 물건을 돌려주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관순은 타고난 배포가 컸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는 성정이었습니다. 부친 유중권은 이런 딸을 대견하게 여기면서도 나라의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고향에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에 힘썼고 관순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내 나라와 내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본능적으로 체득하며 자랐습니다. 1916년 4월 유관순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시 천안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앨리스 샤프 부인은 영특하고 열정적인 관순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추천으로 유관순은 서울의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하게 됩니다. 당시 이화학당은 근대 여성 교육의 요람이었습니다. 시골 소녀 관순에게 서울은 신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낭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교비 장학생이었기에 누구보다 성실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유관순은 특히 수학과 성경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화학당 시절의 유관순은 학교 안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뜨개질 솜씨가 아주 좋아 친구들의 떨어진 옷을 수선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엄격한 외국인 교사들의 흉내를 내며 기숙사 친구들을 배꼽 잡게 웃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열심이었던 것은 기도와 독서였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은조렸습니다. 평소엔 장난기 많던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는 동료 학생들에게 경외심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퍼지자 조선 전체가 거대한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화학당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관순은 흰 소복을 입고 자발적으로 애도하며 밤마다 단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라의 아버지를 잃었는데 어찌 우리가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책 속의 글자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3월 1일이 다가오자 이화학당 내부에서도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이화학당 내의 비밀 조직인 5인 결사대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만세운동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는 수만 명의 민중이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는 즉각 군대를 동원해 진압을 시작했고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은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해 교문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과 친구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육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유관순은 담을 넘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남대문 앞에서 유관순이 목격한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휘두르는 칼에 시민들의 팔이 잘려나가고 총소리가 서울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 흘리는 사람들을 부축하며 끝까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일제는 3월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유관순은 결심했습니다. 이 함성을 내 고향 천안으로 가져가리라. 유관순은 독립선언서를 품속 깊이 숨기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검문이 심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연기를 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천안에 도착한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인근 마을을 돌았습니다. 어떤 날은 수십 리 길을 걸어 인근 연기, 청주, 진천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18소녀가 밤산길을 혼자 걷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산 짐승보다 무서운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그녀는 마을 어른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울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운의 장터에서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계집애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며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유관순의 절박한 눈빛과 논리, 정연한 말솜씨에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유관순은 기독교계 인사들과 유림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는 놀라운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태극기를 직접 그렸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배어나와도 그녀의 붓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19년 4월 1일 음력 3월 1일 천안 병천면 아운의 장터에 거대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관순은 장터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장터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유관순은 쌀가마니 위에 올라가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당당한 민족입니다. 일본의 총칼이 무서워 침묵한다면 우리는 만고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대한 독립 만세. 수천 명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황한 일본 헌병대는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시위의 선봉에 섰던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이 총탄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어머니 이소재마저 일본 헌병의 칼에 난자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모님의 시신이 바닥에 뒹구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유관순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조건 저항하려는 마음으로 쓰러진 태극기를 다시 집어들고 헌병대의 총구 앞으로 걸어가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위 현장을 벗어나 현장에서 죽거나 체포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집안에 홀로 남겨진 동생들을 보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매복한 일본 헌병들에 의해 체포되고 맙니다. 그 후 유관순은 재판에 넘겨졌고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3.1 운동을 주도한 인사들도 3년형을 받은 것에 비하면 어린 17세 소녀에게 지나친 형량이었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그녀가 재판 도중 격분하여 의자를 집어 던져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 항소심 재판에서 3년형으로 감형되었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 8호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임신한 몸으로 투옥된 인명에 개성 시위를 주도한 어윤희 등 전설적인 여성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유관순을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좁은 벽틀 속에 사람을 가두어 몇 날 며칠을 세워두는 벽관 고문, 손톱 밑에 대나무 침을 꽂는 고문,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고문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8호 감방의 정신적 지주이자 등불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와서도 동료들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언니들 힘내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면 나라가 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나지막이 찬송가와 독립 노래를 부르며 동료들의 공포를 달래주었습니다. 당시 8호 감방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관순은 고문실로 끌려가면서도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남은 이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순국하기 반년 전인 1920년 3월 1일, 3.1 운동 1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관순은 8호 감방 동료들과 함께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이 작년에 우리가 거리로 나섰던 그날입니다. 감옥 아니라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유관순의 선창으로 시작된 만세 소리는 8호 감방을 넘어 서대문 형무소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죄수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만세 소리의 형무소 밖. 서대문 인근 시민들까지 모여들어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일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된 유관순은 지하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습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일제는 보복 고문으로 유관순의 방광을 파열시키고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벽을 두드리며 만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문 이후 조선 왕족과 일본 왕족의 혼인을 계기로 일제는 조선인 대사멸령을 내려 조선인 수감자의 형량을 반으로 줄여주어 유관순의 형량도 1년 6개월로 감형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유관순은 형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결국 서대문 형무소 지하 독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인은 고문으로 인한 합병증과 영양실조였습니다. 일제는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과 월터 선생님이 시신 인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시신을 인도받았을 때 선생님들은 통곡했습니다. 유관순의 몸은 고문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나라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녀는 단순히 운이 나빠 혹은 어쩌다가 독립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행동파였고 똑똑한 지식인이었으며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과 공동체의 정의를 선택했고 부당함에 저항하는 투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독립을 향한 순애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관순은 태어날 때부터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배우고 꿈꾸던 18살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강요받는 시대, 폭력이 질서가 된 현실, 그리고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세상은 그녀에게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는 그녀와 같은 이들이 대신 짊어졌던 비범한 용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인물 산책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